안녕하세요. 해외 취업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랫동안 팔로우한 분을 모셨어요. 바로 이제 브런치에서 문과생의 싱가포르 취업기라는 매거진을 발행하고 계신 마르코 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마르코님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해외 취업하고 싶으신 개발자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오늘 세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문과생 출신 개발자고 브런치에서 마르코라는 작가명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과 출신으로 이제 무역회사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IT 산업에 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IT 산업에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개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특히나 문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되는 거를 조금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맞아요. 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네. IT 산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어도 다른 옵션들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세일즈 네.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재무 뭐 인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개발 쪽에 관심을 두고 커리어를 생각하셨나요? 제가 그 첫 회사 다녔던 회사 생활이 이제 해외 영업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종으로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손에 들고 있었던 오퍼가 거의 다 영업직이었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해외 영업직을 한번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안 좋았던 기억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IT 산업에 가더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지 크게 이제 질적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IT 산업에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보면 IT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이 중요한 산업인데 내가 그 기술이라는 그 산업에 깊숙한 곳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고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제 주위에 후배 중에 한 명이 같은 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개발자로 전향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음. 조언을 받아서 개발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개발을 공부하는 주요 소스는 어떤 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당시에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국내에 그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짧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6, 7개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양하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이제 전액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 게 6개월 동안, 있구나. 네네,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용돈도 좀 줘요. 어,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월 한 30만 원 정도 점심값 하라고, 네, 우와. 점심값도 주고, 책도 다 사주고, 그래서 되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물론 이제, 교육의 질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물음표를 하나 붙이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이제 자기 경력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6개월 동안 전액 교육비를 제공해주면서, 그래도 조금의 소정의 그 점심값을 챙겨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는 일이긴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완전히 거의 파격적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로 6개월을 이제 교육 기간을 마치고 한 1개월, 한 달 정도 이제 구직 기간을 갖고 바로 취업을 해서 개발자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개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 바로 네. 끝난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조인을 하셨는데 네.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러셔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에 조인하게 되셨나요? 그 첫 스텝을 알려주세요. 항상 이제 창업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외주를 계속 받아서 해야 되는 SI보다는 자기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했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 스타트업들만 계속 살펴봤어요.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해외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신입인데 나가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한 3년 정도는 경험을 쌓고 나가시라고 많이 조언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게 음, 왜냐면
국내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면 이게 한국 기업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입 개발자한테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이 들어와서 열심히 할 것 같고 잘 음, 따라올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만 어느 정도 있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뽑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입 어, 개발자가 크게 해외에 비해서 연봉이 비싸지 음, 않다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취준을 준비를 했을 때보다 그냥 개발자 공부를 6개월 정도 하고 이력서를 넣었을 때 훨씬 많은 곳에서 제의가 왔었고 합격률도 훨씬 높았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에서 경력을 전환을 해서 개발자로 일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스텝이 굉장히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력을 쌓은 다음에 해외로 가는 스텝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인턴 친구들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신입 개발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막 대학교를 다니는 중인데 벌써 자기는 이게 네 번째 인턴이라고 말하는 개발자 친구들도 만났고, 음, 굉장히 뭔가 신입 개발자로 회사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 굉장히 기대치가 제법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한국은 사실 근데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뭔가 음,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그래 너 괜찮은 애 같아 보인다 맞아요.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부담감 없이 도전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외국에서는 조금 더 돈을 주니까 바로 돈값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죠. 맞아요. 음, 네가 경력이 얼마인지 별로 잘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네가 이만큼 받으니까 이 네가 정도 이번 달 해줘라. 안에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음. 많이 생각하는 거.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네, 그렇게 스타트업을 경험한 다음에 프리랜서로서 조금 일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정규직으로 있다가 프리랜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실력이 좋은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유저가 접하는 그 전체적인 그런 기술을 다 달아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을 국내에서 제가 세 개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나는 실력이 이제 그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실력이 이만큼 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음, 나는 이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어, 그 프리랜싱을 한다는 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들고 싶은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고, 이 다 자기, 프로젝트가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 책임이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싱이라는 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더 극한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로서, 정말 이렇게 한번 나를 밀어붙여 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프리랜싱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네. 정말 그 월급에 그런 유혹이 굉장히 강한데 월급의 유혹을 떨쳐내고 네. 이렇게 불확실한 분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말 많이 배웠고. 예, 그런 프리랜싱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스코프를 배우신 다음에 상하이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마침 그 한국에서 프리랜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제 아내가 상해에서 그 이제 아시아퍼시픽 비저널 오피스에서 이제 오퍼가 왔어요. 음, 그래서 혹시 한번 상해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어쨌든 개발자고
이제 프리랜서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어디 가서도 뭐 처음에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일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믿음은 있는 상태였고, 음, 음, 내가 상해 가서 지원을 한 게 아닌데 상해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놓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상해로 같이 넘어왔고,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프리랜싱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 이제 같이 상해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상해에 계시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싱가포르로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해에서 프리랜싱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원하는 것을 많이 해보실 수 있고 돈도 버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또 나라를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음, 사실 이제 상해에서의 생활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내도 굉장히 상해 생활을 좋아했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굉장히 이제 기술이 되게 발전한 도시거든요. 저는 지금 지내고 있는 싱가포르보다도 기술이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발달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만족스러웠는데, 좀 안 좋았던 거는 공기 오염이 너무 심했고, 음, 그리고 이제 수질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양치를 할 때도 생수를 사서 양치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식당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어도, 이게 정말 깨끗한 음식인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것들? 일상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음, 있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그 재작년 말에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너무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조깅복을 입고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식당에 가서도 싱가포르에서는 내가 이 음식이 믿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일상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좋았어요. 네, 음. 그래서 싱가포르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 와서 직업을 구했거든요. 아, 네. 싱가포르 괜찮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그냥 둘 다 일 그만두고 온 거예요. 우와, 저도 그런 분들 가끔 말은 들었어요. 근데 네, 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싱가포르이 워낙 또 물가도 비싸다고 하고, 3개월 동안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우리는 발리에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좀 하다 가자. 네, 그래서 발리에서 그 프리랜싱 일을 조금씩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조금씩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완전 구직 시장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직하면 좋은지도 좀 알아보고, 네, 그렇게 지냈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구나. 그러면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잡서칭을 하면서 조금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만 일을 해 보셨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도 오퍼를 받으신 다음에 움직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맞아요. 그런 구직 맞아요.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구직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조금 지금 다시 되돌아본다면 좀 다르게 네.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진짜 힘들었고요.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나왔었던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막 영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대화나 지금 이제 뭐 회사 다니는데도 문제 없이는 구사를 하는 편인데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것도, 한국은 약간 면접을 볼 때, 물론 이제 기술 면접을 보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인성 면접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얼마나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처음에 물어본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회사를 짧게 다녔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짧게 다녔냐고 전혀 물어보지 않는데, 대신에 네가 이 회사를 전 회사를 왜 떠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있어야 되고, 약간 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화적인 차이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요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가 네. 있으신가요? 제가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개발자들도 말을 제법 잘해요. 음, 한국에서 개발자의 일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기획자가 만들어서 음, 그거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넘어온 작업을 그냥 나는 하면 돼. 그냥 음, 그걸 빠르게 해주면 돼. 라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얘가 코드를 짠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왜 짰고 그리고 이걸 나한테 설명할 수 있니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발적으로 구현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뭔가 조금 오너십이라고 해야겠죠? 네,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고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마르코님이 굉장히 그렇게 창업가 정신도 있고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규직 직업을 가지면서 그리고 프리랜싱을 하시면서 또 사이드 허슬로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기 좋게 이제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 혹은 뭐 개발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거의 이쪽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굉장히 잘 가르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분들의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 이제 너무 자기가 처음 이걸 접했을 때가 멀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시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개발을 공부할 때 좀 개발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책에 나오는 전문 용어를 하나도 설명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읽으시는데 일단 소질이 없나 보다. 그냥 6개월 여기 다니면서 그냥 다른 데 취업하겠다고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일을 하고 주위에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개발자 지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되게 특이하게 개발자가 중간에 되다 보니까 되게 지인분들께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개발 공부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 근데 제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학원에 가서 공부했어. 아니면 뭐 온라인에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들어봐. 근데 영어예요. 약간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워서 나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고 내가 뭐가 어려웠는지 알고 나는 그런 막 개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내가 한번 강의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니어라는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둘게요.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진짜 그런 굉장히 길더라고요. 거의 뭐 6주 아닌가요? 맞죠? 네, 6주 강의 맞아요. 네. 6주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개발적으로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한번 조금은 배워보고 싶다. 나한테 맞는 분야인지 안 맞는 분야인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설명해 주시는 마르코님 을 믿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에 좋은 동영상 엄청 많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